이게 일단 구마리아 부장님 이게 한국 저기 아메리카 멘트로 사랑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말도 잘 못하게끔 되더라고요. 네, 안녕. 왜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째려 보더라고. 이렇게 이상해. 은희 팀장님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총장님. 저기 창미 팀장님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근데 거기 오늘 안 왔어요? 오늘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창미스. 안 왔어요, 아직? 은희 팀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 창미 팀장님 보내신 거에 대해서. 아니, 모두 다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재심 합력이라는 거를 다시 새삼 또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도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그런 생각에 진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본인도 힘들지만 그 직스폰서가 아주 힘들고 재밌어요. 맨날 포인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수고 많고 그러려면 밤 1시, 2시까지 보내는 것이 다반사거든요. 마르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재란 팀장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을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성정원 팀장님 감사합니다. 가테말라에 계시는 이경희 팀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왔어요? 이선 사장님, 루바, 또 성정원 팀장님 계시고, 그 다음 지현 팀장님 반갑습니다. 그 담임 팀장님 이렇게 제품 강의를 들으면 진짜 좋고 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듣는 게 뭐냐면 우리는 왜 이렇게 제품에 열광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가격이 저렴한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환호를 할까. 그래서 제품 싸고 좋은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직은 성장되지 않은 것을 느끼죠. 그러면 회사는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딜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면 전 세계 사람의 특징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본인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고객은 어떤 성향인가, 어떤 문화에 있었던 사람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연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을 만났을 때 거절 처리 많이 당하고요. 당하면서 상처받고 그러면서 애터미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하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가 생각하면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 고객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직과 사업을 확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쭉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디다 포인트를 맞춘가 봤더니 제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더라는 거야. 두 번째는 사업 설명에다 포커스를 맞추고요. 세 번째는 보상 플랜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이 좋으니까
회사가 좋으니까 사업을 권면을 하죠.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보상 플랜이 좋고 이렇게 좋은 회사고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왜 고객은 나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생각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무엇이 힘들게는 열정이 먼저 나가요. 열심과 의욕과 욕심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아주 되는 소리를 다 하게 됩니다. 열정과 열심, 의욕이 먼저 나가다 보니 어떻게 된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좌절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죠. 두 번째는 그런 열정과 열의를 갖고 고객으로부터 파트너부터 심심치 않게 상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때문에 이제 애터미를 접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 90%가 돼 그 1년 안에 그만둔 경우가 이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가정 속에서 90%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인을 분명히 나자 본인이 문제고 고객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몇 명을 보면 예외인 사람이 있어요. 예외인 사람. 특이한 케이스는 고마리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고마리아 국장님은 상처를 잘 안 받는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눈으로 착 찔러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른 말도 이렇게 하려다가 눈치 보려다 살다가 고발 입장에 살아가려면 분위기상 그 권위에 안 살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 고발역장님 그 파워가 그 에너지의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고발역장님을 제외한 그다음에 김정일 총장을 왜 그러냐면 왜 성공률이 높으냐면 사람들이 총장이라는 그 타이틀가 그 1년 연봉이 1억 2억이 된다는 거 거기에 권위를 세워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옷도 판매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저희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안 듣죠. 절대 안 듣습니다. 김석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 그냥 참조를 할 생각이지만 영향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은 누구를 본다? 제품을, 회사를, 보상 플랜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평가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여러분을 평가해서 어떻게 된다? 들을까 안 들을까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학설에 따라서 다르지만 5초, 3초 안에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애터미를 들고 오든지 안 들고 오든지 제품을 갖고 오든지 안 갖고 오든지 보상 플랜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들을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죠. 아무리 좋은 제품, 좋은 회사, 좋은 보상 플랜이 할지라도 누가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상대방이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우리끼리 총장이 뭐 혼자 주저주저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방글라데시 사람 알죠? 석기 팀장님? 방글라데시 사람이 방글라 원자력 연구원에서 재밌는 제품을 딱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을 먹으면 10년을 젊어진다는 거예요. 김석기 팀장 살까 안 살까? 방글라데시 사람이 어느 날 탁 와가지고 이 제품을 먹으면 10년 젊어진다고 하는 거 드실까요? 살까 안 살까요? 에헤이. 지현 씨는? 사 안 사?
방글라데시 사람이 사한 사? 그리고 사서 뭐 아이들한테 줄 거 아닐까? 아이들한테 줄 거야 안 줄 거야? 본인은? 그래 사서 먹는다고? 선혜씨 방글라데시 사람이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가서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쉽게 숟가락을 가지 않고 먹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친구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에 딱 갔는데 파리가 밥에다가 같이 먹자고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럼 손을 이렇게 치우잖아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쪽으로 치면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에 또 뭐가 앉아요? 다른 이웃집 파리가 또 앉잖아요. 그리고 서빙하는 여자가 이게 딱 보니까 손이 새카매. 그리고 이 손톱에 이게 있어 이물질이. 선혜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A의 경우인데 보통은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머뭇머뭇거립니다. 왜냐면 그 나라 문화, 환경,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한다 이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네? 성교사님, 형식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해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야 돼요? 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석회팀장님은? 내용이 괜찮은데 거기에 들어오니까 안 먹는 거잖아요. 형식이 중요해요.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나도 못 먹으니까 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 첫 번째 선교회 갔다가 실패하고 왔잖아요. 우기 열정과 믿음으로 저희 인도에 갔다가 안 넘어가. 아니 역사랑 유튜브를 몽골에서도 어그레를 우리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너 먹어봤는데 너 못 먹어 이러지 않고 먹었어. 근데 목에 딱 걸리는데 뚝 생겼어 그냥.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그렇지. 자, 형식이 중요해, 내용이 중요해? 형식이 없으면은 본질을 담을 수 없습니다. 아하. 이게 우리 본질인데 이게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담아내는 이 형식은 없어서는 안 돼. 이건 언제든지 바꿔도 되죠. 와, 네. 멋있다. 그래서 저 녹음이 돼요? 우리 저기 성선 얘기하는 게 녹음이 돼요? 예,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어요. 그런데 이 본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거는 그 본질을 뺀 예배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멘. 네, 중요한데 실제로는 저는 요거는 얼마 못 가죠.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죠. 본질이 빠졌거든요. 근데 한 번을 사고 이게 경험이 되면은 이 형식이 뭐에 상관없이 사요. 그래서 이래 저는 이거를 되게 본질이 좋으니까 결국은 사는데 이 껍데기가 지금 껍데기는 뭐 이렇게 포장이 아니라 인식이나 가정기 이런 게 다 지금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먹힙니다. 여러분 여기 전문가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서 맨날 듣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우리 식구들은 형식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형식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형식에다가 엄청나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형식에 대해서 놓쳐요. 엄청나게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형식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담임 팀장님과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담임 팀장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를 차지해요. 비언어적인 한마디도 안 해서 비언어적 언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비언어적인 요소가 내 판단의 좌우를 가린다는 거예요. 아니 행운 얘기 하지도 않았어. 담임팀장님이 화장품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언어적인 행동, 화장품, 헤어스타일, 옷, 신발까지 하다못해 루즈 색깔 이런 것까지 다 봤을 때 아, 이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객을 만나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93%를 우리는 형식에 맞춰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용은 검증하면 할수록 문제가 없어. 너무 좋아. 애터미 회사나 제품이나 이런 것은 검증하면 할수록 그럴 때 우리는 거기다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는 93%가 비언어적인 요소 부분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김영길 총장은 왜 센터에 오면서 양보를 입고 올까요? 지금 그 현실에 그렇지. 메모가 그렇죠. 그렇죠. 왜 김영길 총장은 양복을 입고 올까요? 왜 넥타이를 넣을까요? 아니야, 다른 센터에 공부 안 하는 청년들은 슬리퍼 신고 와, 센터에. 자기가 대장님이죠. 진짜로. 아유, 무서울 게 뭐가 있어? 그 내용만 중요하면 되지. 그리고 누가 자기한테 뭐라 그래? 감히?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편한 복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한테는 편안하지. 본인한테 편안한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친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주에서 다 배웠던 얘기야. 밝은 옷을 입어야 된다,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선혜 씨, 밝은 옷을 입어야 된다,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된다? 담임 팀장님.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교육의 이제 부재야, 교육의 부재. 어두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어둡잖아 옷이. 밝은 옷이 아니잖아. 진짜 얘기를 해주고 하트 늦어 그래. 이제 생각은 아니 그 생각한 것만도 기적이야. 우리 저 담임 선생님 아직도 기억 못하고 있잖아. 어? 어두운 색깔의 영웅은 그렇게 보이는데도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애터미는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자와 두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딱 봤을 때 고객이 딱 봤어. 고객이 딱 봤을 때 고객이 봤을 때 우리 식구들 6명 있잖아. 7명이 누구랑 상담을 하기로 원할까요? 첫 번째 나랑 상담하기로 원해. 정장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도와줄 사람을 생각하고 딱 봤으면 이제 선혜 씨한테 상담하기로 원한다고. 이게 형식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 왜냐면 상담하는 사람들은 검정색이나 곤색이나 진한 색깔을 입게끔 하고 상담을 하라고 책에 나와요. 그 다음에 정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차영숙 국장님이 옷이 사방사방한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방사방한 옷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구사천도 그 옷 입고 다녀요. 사방사방 입고 다녀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저 검정색 입고 다니는 거예요. 사방사방한 옷 안 입고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검정색 옷 입고 다녀요. 교육받고 나서. 우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쁜 옷 화사한 옷보다 어떻게 진한 색을 입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상대방의 귀를 기울일 수 있더라 이거지.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책에 나와 있는 건데 S&P 잡았죠.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게 14년 동안. 내가 편한 옷이 아니라 고객에게 편한 옷. 내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라 고객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옷. 항상 그것을 내가 24시간 준비를 해야지 그 시간 안에 고객을 만났더라도 굳이 그 시간에 만나더라도 딱 리크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저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나그네인 줄 아는 거지. 맨날 그때 그 시대 때는 유목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심심한 거예요. 맨날 야하고 막 살다가 심심하고 이렇게 정자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먼 발치에서 나그네가 몇 명이 왔죠? 3명이 왔죠? 3명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아브라함이 딱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맛있게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지. 모든 나그네가 오면 아브라함이 집 안으로 들여서 대우를 해주고 잠을 재워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이게 훈련과 습관이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문 밖에 나가면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정장을 하는 거죠. 정장. 왜? 부지불식간에 딱 선수가 나왔을 때 저 사람 외모와는 다르게 뭔가 무게가 있네? 실력 있어 보이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자석이 달라붙듯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애터미 우리 식구들은 김석기 팀장님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안진호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요. 애터미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그러기 전에 나는 안진호 선생님의 과거를 알고 있다 모르겠다? 나는 안진호 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물론 지현 씨는 뭐 몇 년 동안 알고 있지 내가 지현 씨의 과거를. 그럼 다미 팀장님의 과거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화장품 봤을 때 본인이 회개했길 망정이지. 와 저런 꽃다운 시절이 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술 제품을 다 쓰시고 있고 나는 당신의 지난 여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냐면 이미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인. 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학교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고 저 사람은 내가 공무원인 것을 알고 있고 학원 원장님인 것을 알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애터미하기 지약이에요. 이게 진짜 큰 지약이거든요. 애터미 하면은 안 되는 사람 집중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애터미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지인들이 모두 다 내가 선교사인 줄 알고 있거든. 그러다가 어느 이상한 데 갔다 오더니 해모임 듣고 와서 해모임 사세요 이러니까 같은 선교사님들이 질색을 하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둥, 그다가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는 둥, 구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딱 한 사람한테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한 얘기가 딱 한 사람한테 해모임 전달했거든요. 그 다음날 밤에 전화가 와서 우리 또 교우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달라는데 김영길 집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다 했죠. 10명이서.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기도를 하라 그래요? 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터미를 못하게 한다고 기도를 애터미 그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뭐야 기도를 해라 그래 말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의 기도에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만둬요 되게. 그럼 진짜 그래서 왜냐면 내가 왜 안 흔들리냐면 나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장영순 박사님과 박한일 과장님에서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했고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런 걸 완전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안준성 사람이 똑같아요. 이보다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신앙,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했는데 일반 사람들, 공부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럽시다. 신앙이 중요해요? 애터미가 중요해요? 당연히 신앙이 중요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애터미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배웠어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되죠. 저 교회를 그만뒀다니까요. 안 다니지.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민수 본부장님, 김영길, 전숙경, 임향숙 전부 그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김진순까지 포함. 김진순 총장, 김영길, 전숙경 총장, 세예병 총장 다. 그런데 그 사람들 공이 다 그렇게 교회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애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알았다는 거지. 모르면 그래서 아직 그때 당시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교회가 남을 거냐 떠날 거냐서 전숙경 총장님의 파트너들은 교회에 남았고 김정길 총장의 파트너는 나왔고 김진수 총장하고 이민수 본부장, 임양수 본부장 나왔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10년 후 전숙경 총장이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다 애터미 안 하고 지금은 다 거지됐고 나왔던 사람들은 다 부자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박한길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윤영석 대표가 와가지고 같이 상담도 하고 미팅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으니까 고객을 만났을 때 내용을 갖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형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그 형식이 뭐냐면 그 사람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 사람이 나에게 커널티리 할 것이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셔야 되는 거지. 선혜씨 내가 제품을 들고 가서 선혜가 거절해서 이러면 상처받으면 이것은 아직 내가 훈련이 안 됐다는 거고 상대방에 대해서 연구 안 했다는 거고 나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됐다는 것을 내가 이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와 같다는 거죠. 응? 그래서 왜 상처를 받냐고. 아니 자기는 안 받죠. 지금 자기가 지금 이 나이에 또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어. 왜 거절 처리 당하고 왜 상처받고 왜 그러냐고. 거절 처리 받을 행동을 해. 아주 진짜 그렇게 또 안 돼. 지가 입으로 막 얘기를 해. 그러고 나서 또 지가 상처를 받아. 그럼 이렇게 전문가랑 딱 이렇게 가면 이제 파트너랑 가잖아. 그러면 어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싫어하는 말만 하면 안 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아니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왜 저런 언어를 쓸까 저런 행동을 쓸까 저런 말을 할까. 그 다음에 또 영업사원에 또 부정적인 말도 해 지가.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파트너인데 또 막 나가다 돈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지입을 해. 아이고 뭐 고객을 리크루트한테 돈이 안 된다. 뭐 처음에는 안 된다고. 처음에는 안 된다는 얘기를 왜 해? 지입으로 얘기해. 그러고 나서 고객이 처음 돈 안 되는구나. 그러나 저 사람도 처음에 안 되니까 그럼 내가 할 필요가 없지. 1년 있다가 돈이 된다 안 된다? 1년 더 안 된다는 거야 돈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옆에서 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총장님 뭐 얘기해. 내가 지가 다 망쳐놓고 나하고 얘기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문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연
다미 씨는 죄를 졌어 안 졌어? 많이 졌지. 선혜 씨는 죄인이 아니야? 누가 줄 죄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부부싸움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면 절대 안 써. 자식이라고 싸울 때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면 자식이랑 싸운다 안 싸운다? 절대 안 써. 누가 옳았기 때문에 싸워? 내가 옳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싸우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선혜씨가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혹은 잘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절대 안 싸웁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싸워? 근데 어떤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 자기는 잘못이 없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많은 것이 보였을 때는 언성이 높아지면 돼요. 그래서 자기 톤이 높으면 그 사람은 훈련이 아직 덜 된 거죠. 절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 저음으로 차분하게 끝까지 가는 것이 그러면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면 상담을 했을 때 부드럽게 흘러나가는데 나는 배운 게 있고 내가 아는 게 있고 나는 정확하고 나는 옳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어떻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업사원들이 애터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왜? 애터미는 옳잖아요. 보상 플랜 옳죠? 제품 옳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객 입장에서는 저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고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못하죠. 고객이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해보이면 집어 던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됐다. 훈련. 내 조직이 크지 않은 것은 나의 문제예요. 내가 훈련받지 못했고 고객을 다뤄줄 줄 몰라서 그런 거죠. 그 다음 고객에게 바르게 안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대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대요. 이상현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말을 써? 형식이 내용을 지배해서 아까 그 안재훈 선생님 정리했던 것처럼 형식이 튼튼해야지 그 내용이 이뻐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형식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들은 당분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형식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형식에 포커스 맞췄을 때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요. 사업 설명이나 보상 플랜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손을 빽빽 찌르면 안 돼. 화장품 얘기할 때 너무 빽빽 찌르면 안 돼.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경험과 체험이 해봤잖아. 옳잖아. 진짜잖아. 그래서 손 깨끗 찌거든요. 내가 깨끗 찌르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듣는 나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깨끗 거릴 때마다 안 살 수도 없고 사고 싶은 마음 없고 얼굴 보고 분위기 보니까 신뢰감 떨어지고. 그래서 삼성이나 LG 센터나 이렇게 센터 딱 하면 모든 상담사들은 다 제복을 입었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제복 입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제복을 입었다는 거지. 이게 형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첫 마디가 뭐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제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상 나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빨리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명쾌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쾌한 답이 없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서 화장품 무슨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명쾌한 답이 없다. 나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했어. 그럼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딱 듣고 나서 정말 재밌다. 이것은 할만하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명쾌한 답이 어떻게? 3분 이내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10분 동안 답을 줘. 20분 동안 답을 줘. 3분 이상 지나면 그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보상 플랜에서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말이 많으면 숟가락으로 건져도 건질 게 없대요. 숟가락으로 건져도. 쓸만한 것이.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말을 많이 해요. 본인이. 고수들은 상대방의 말을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하려면 질문을 몇 가지를 준비를 할 거야. 최소한 10가지, 20가지. 재미있는 것은 다미 팀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처음 만났죠. 저는 이제 목적 있죠. 다미 팀장님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애터미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오로지 다미 팀장을 만나는 것은 설득해서 애터미를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제품을 들고 나가 설명하는 시간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나를 만나기 전에 이미 99번을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화장품 가게든지 보험회사든지 자동차 영업을 했다든지 있다 이런 사람을 너무나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톤으로 얘기하는 거지. 똑같은 말씀.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 좋고요. 이렇게 하면 애터미하면 돈 벌고요. 어쩌면 토시도 안 뚫리고 똑같이 얘기를 해. 그 사람은 내가 나를 만난 것이 100번째 만났는데 역시 100번째도 똑같이 영업사처럼 똑같이 얘기했더라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말하면 그 방법을 또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고객이 거절치라면 고객을 욕을 하고 다녀. 총장님 걔는 안 돼요. 그래 나한테. 누가 문제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내가 차마 마음이 약해서 얘기를 못했고 그래요. 그 고객이 좀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런 고객은 다음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참 속도 좋지.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응? 그렇지. 눈치 보면서. 어디까지 얘기했지? 네? 그럼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미 팀장님 나는 저분을 소비자를 만들든지 사업자를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한 번 만나는 거에도 목숨을 걸어. 거기서 승부를 띄워요. 이런 건 없어. 공부 좀. 첫 번째 승부를 띄우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기억이 안 되는 거야. 몇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본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야. 네 번째. 그러려면 처음부터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네 번을 만날 계획을 하고 만날 생각이 되든지 급작스럽게 만나면 거기서 승부를 띄우면 백전백패다. 귀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4번에서 8번을 딱 계획을 짭니다. 다미 팀장님이 나랑 같이 이제 영어를 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다음 주에 먼저 약속을 잡아. 다음 주 목요일날 만났다. 금요일날 만나서 먼저 어리버리한 상태에서 잡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4번, 8번을 꼭 짚고 넘어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4번, 8번을 약속을 한다. 아마추어는 단번에 승부수를 띄우는데 선수는 4번째에 내가 애터미 하는 사람 8번째까지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 그 고객은 나랑 관계성은 회복이 되고 좋은 관계로 유지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사이인 거 있어요, 진짜로. 그랬을 때 이제 칼을 뿜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겠다. 사람한테 네 번을 못 올 사람이라서 그러면 이제 칼을 뽑습니다. 그게 내 비자의 무기를 닦아내는 거죠. 응? 딱 봐서 이제 사람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먼저 보고 칼을 뽑아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 보고 아, 이 사람은 칼을 뽑아야 되겠다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강영석의 치약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 강영석이 치약의 진실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연출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한다 안 한다? 안 한잖아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런데 매스컴이나 동영상은 신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들이댈 때 강영석의 치약의 진실을 딱 들이대요. 그럼 그 사람은 나는 신뢰가 안 가지면 그 매스미디어는 신뢰가 갑니다. 거기서 이제 샴푸가 아니 치약이 바퀴벌레가 죽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열이면 열 다 충격받아요. 이게 충격요법이죠. 그러고 나서 일단 그 사람이 누구를 욕해? 치약회사를 엄청나게 욕을 해요. 이렇게 바퀴벌레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치약을 어떻게 소비자한테 줄 수 있냐. 두 번째는 정부를 원망하죠. 시행청에서 왜 이런 것을 허가했나.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고 동영상 보고 나를 보고 동영상 보다가 어떻게 된다? 신뢰를 하죠. 그래서 치약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충격요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치약을 쏘고 칫솔을 썼을 때 효과가 좋으면 그 다음 미팅에 참여해요. 그러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이런 방법을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호일러의 법칙에서 뭐냐면 다미친장 나오고 이렇게 딱 있잖아요. 누구 이제 두 분은 이제 핸디캡이 많다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랬을 때는 급하니까 두 분이 아마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승부수 띄우고 있고 남자도 있고 경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쉽지 않죠. 절대 교과서에는 쉽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준호 성사님은 고객을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 이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훨씬 신뢰가 쌓기가 좋고 활동하기가 좋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말부터 나가고 제품부터 막 들이대고 막 가격부터 쫙 얘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는 열정이 있어서 재밌어 보이죠. 고객은 나를 계속 째려보는 거야. 위아래로 들어보고 좌우로 보고 저 사람이 애터미를 계속 할 것 같은가 안 할 것 같은가. 저 사람이 유효기간 6개월 쓰면 그만둘 거 안 둘 건가. 아니야 한 1년 정도 있으면 그만두겠지. 이렇게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김석규 상무사님은 몇 개월 있으면 그만둘 것 같아요? 애터미? 6개월? 우리 안준호 성사님 견적이 딱 나오죠?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객은 나를 견적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김석규 선생님 6개월. 그 안준호 성교사님은 그 사회 경험도 있고 또 은근과 끈기가 있어서 1년을 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고객이 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판이한데 고객의 판단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애터미 제품을 들고 나가기 전에 이 안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먼저 받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먼저 훈련을 받고 나서 프론트에 나서 고객이 됐을 때 어떠한 고객이 와도 어떻게 상담할 수가 있는 경우죠. 은행에서 어떤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카드 유효 기간이 만기가 됐어요. 네? 만기가 됐는데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객이 은행 그 담당 직원한테서 만기가 된 카드 갖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내 은행에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니까. 그런데 은행 고객이 SS가 넣었을까요? 또 했죠. 규정상 만기 그 카드가 만기가 됐으니까 재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고객은 급해서 갱신하는 그 시간이 필요 없다 생각해서 돈 달라 이거예요. 그 대판 썼어요. 대판.
못 주겠다, 달라. 증명하는 선의 팀장은 누가 옳죠? 지혜 씨. 그걸 만기됐다니까 카드가 끝. 다임 팀장 누가 오라?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그 직원이 해고당했어요. 해고당했다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고객은 다시는 이 은행을 찾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요? 은행의 입장에서 옳은 거에 익숙하잖아요. 옳잖아. 우리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다니까. 라고 총리한테 맨날 보고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싶어서 저 자식이 문제. 저 자식이 남자끼리 하고 이야 생략. 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옳은 거지. 그렇지 이상한 거지. 그 방법까지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무엇이 어떤 포인트 맞췄냐면 고객이랑 싸웠다는 거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내용보다도 고객이랑 싸웠다. 그 고객은 다시는 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터미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그 프론트에 있는 그 직원 입장에서 애터미를 해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어려워. 왜냐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애터미는 쉬운데 고객을 다루는 건 어려운 거예요. 고객을 다루는 거는 남 맡았지 않아. 고객을 다루는 거는 애터미처럼 좋은 제품 없고 좋은 회사 좋은 보상 플랜 없어. 이건 진짜 하단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런데 고객을 다루는 건 왜 이렇게 힘들어? 고객을 내 손에다 다 지락해라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고객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지 그 조직이 커지지. 애터미 제품이 아무리 좋고 보상 플랜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왜 내 조직은 안 커지냐 이거지. 그럼 내가 문제지. 그럼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나는 옳은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성실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 그것은 당신 마음이고 결과를 보아 당신이 평가가 된다는 거야. 당신 결과를 보아. 그래서 이런 부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 여자 남자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어서 우리가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실제로 애터미를 했을 때 어떻게 관계를 유지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거든. 지금 우리가 6-7명 중에서도 누가 제일 말이 많겠어? 내가 제일 말이 많지. 내가 제일 많이 갖고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1대1로 얘기했을 때 절대 제가 담임보다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선혜보다 절대 말을 안 해요. 나라도 할 얘기가 없었을까? 나도 내 주장 있잖아. 근데 선혜가 얘기하면 깽깽거려 내가. 항상 선혜 씨한테 내가 대들지 않거든. 근데 양심이 있어 그런지 막 날 시켜. 총장한테 뭘 시켜? 그랬더니 가만히 애들 그게 아닌데 어때 당연히 일어나서 막 하긴 하더라고. 요즘 옛날에는 총장을 막 시키고 막 그랬었거든. 뭐 너는 손이 없냐? 왜 그 커피 네가 타먹지? 왜 누구한테 시키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많이 순화됐어요. 나 하라고 해서 나도 할 얘기가 없겠냐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 선혜 씨가 있으면 내 입장에서 선혜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혜 씨가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해야지 선혜 씨에 대한 데이터, 경험,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내가 빨리 파악할 수 있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지 내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잖아. 이거 되게 6세트
알겠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해야지 그 정보가 솔솔솔솔 내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정보가 많이 들어와야지 이 사람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컴퓨터를 계속 생각하잖아요. 또 선혜 씨랑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얘기해요. 그럼 나는 컴퓨터에서 계속 우리 선혜 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빨리 판매를 만들 수 있겠다. 계속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없이 김영철 선생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선에 대해서 깜깜이야. 자미 팀장에 대해서 지현 씨에 대해서 깜깜이야. 그럼 내가 지현 씨를 어떻게 성공시켜줘? 내가 지현 씨의 형편이라든지 상대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지현 씨를 성공시킬 수 있겠냐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송곳을 갖고 가라고 갖고 가지 말아라? 송곳을 왜 갖고 다녀야 돼? 그래서 상대방의 데이터를 많이 축적을 시켜놓으면 내가 그 사람을 관리하기 좋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1시간 동안 이제 담임 팀장님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95%는 담임 팀장이 얘기를 해봐. 난 이제 5% 나한테 난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 미안하다. 총장님 한마디 하시죠 이래. 그 아슬아슬하게 그 찾은 거예요. 그 갇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려고 막 준비하다 보면 또 막 따따따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잊어버리네. 또 아까 하려던 얘기를 그것도 막 얘기하다가 어머머머머 내가 뭐 하면서 또 미안하니까 또 얘기하라 그래. 그럼 이제 또 얘기하려다 보면 또 준비를 해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1시간 갔어. 나는 준비하다가 다 한마디도 못하고 갔거든요. 근데 뭐냐면 담임 팀장이 딴 사람한테 얘기할 때 김영준 총장 말 잘한대. 김영준 총장은 뭐 강의 시간에 강의를 끝내주게 한대. 아무도 안 들어봤는데 지가 막 얘기해놓고서 미안하니까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잘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고객이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편안함을 유를 느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그래서 여자들의 수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줌마들의 수다가 없으면 아줌마들은 병에 걸려요. 아줌마들 듣거나 말거나 막 떠들잖아. 막 순서 지키지 않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테이블 미팅을 하거든요. 이제 그 총장을 앉혀놔 불러놓고 총장이 와서 한마디 해라 그래. 그럼 이제 딱 얘기해. 그러면 이제 급한 사람부터 막 말을 해. 막 얘기하는데 한 10분 동안 계속 있잖아. 한 10분 동안 막 떠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조용조용히 시켜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여자들한테 행복과 위로가 되고요. 말을 쏟아낼수록 이렇게 머리가 비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공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의 수다 시간을 유효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리더가 지혜로운 리더다. 어리석은 리더는 조용해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호흡은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형식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우리 실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예, 미국 사장님들 잘 들으셨죠? 과테말라도 잘 들으셨죠? 네. 예, 고마리오 국장님 들으신 소감 주세요. 형식 중요하죠. 우리 사업에 꼭 필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앞에 전선에 나가가지고 해야 할 행동들 너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사업이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과테말라 이경혜 사장님.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걸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보다 이제 내용을 지금 집중하느라고 형식은 아직 전혀 신경 못 쓰고 있거든요. 이제 음, 이 나라 사람,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한국 문화. 한국은 정말 이렇게 정말 이제 뭔가 있어 보이지 않으면 정말 사람 마음 먹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허술해도 조금 통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어떤 그들의 여기도 이제 레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 제품이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좀 한계가 있어요. 팔리지 않아요. 좀 문제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돼야 될 레벨은 그 레벨이 아니라는 사실. 조금 수준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을 도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는 너 이거 진짜 필요한 얘기구나. 네, 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네, 네. 도움 많이 되시길요. 지원사장님도. 안녕하세요. 전재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총장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애터미 왜 이렇게 어렵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겉으로 보이는 복장부터 바꿔가면서 검은색을 입고 와야 되는데 하얀색을 오늘 또 입고 와가지고 일단은 복장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제일 먼저 하기 쉬운 거니까 그러면서 일단은 그렇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은 사장님 한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저는 지금 화면을 킬만한 상황이 아니라서요. 네, 저도 형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 내용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식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복장부터 시작해서 정말 신경을 하나하나 많이 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희 팀장님 한 말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시 지금 저도 감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가 먼저 막 말을 해요. 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그냥 급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형식의 내용을 지배한다. 이 말이 저한테 진짜 꼭 찍혔어요. 제 가슴에 와서 비수가 돼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고 또 신담이 팀장님 말씀에서 세라베베는 여긴 안 들어왔지만은 더마 선스틱이요. 그게 보니까는 노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블루 색깔 그냥 선스틱은 좀 끈적거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바르기는 편한데 발림감은 있는데 좀 끈적거린다고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백탁 현상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거 바르고 손으로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대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라 그래. 말하자면 약간의 팁이지. 그래서 그거가 많이 팔려나가더라고요. 그게 백탁이 무슨 말이에요? 예? 백탁이 무슨 이렇게 말이에요? 하얗게 우리가 바르면 하얗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부키 화장처럼 허옇게 분바른 게 허옇게 되잖아.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한 번만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사가요. 그래서 네. 그거 이제 신담이 팀장 얘기도 잘 들었는데 그거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셔서 감기 드셨나? 왜 감기 드셔서 안 됐는데. 긴장이 풀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 이번에는. 아유, 빨리 나시기 바랍니다. 해모임,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뭐 홍해원 차 드세요. 우리 팀 열심히 마시고 우리 팀 있습니다. 요번에 감기 그냥 2-3람씩이나 들었네. 오 마이 갓. 아, 도전하시느라고. 네, 정일희 팀장도 완전히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네. 아니, 날씨 탓이에요. 날씨가 굉장히 업앤다운 되게 많이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실무에서 좀 느끼는 게, 아는 지인이 어떤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게 협회에서 뭔가 이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회원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분석해 본 결과, 본인, 협회를 이끌어 나가는 회장은 이게 좀 영업맨 출신인데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교수님들이라 생전 필드에 나가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가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조직 만들어 놓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애터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학원을 했는데 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장님은 아마 이제 영업을 이제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밑바탕이 돼서 빨리 이렇게 성공하신 케이스라고 보는데, 대부분 우리들 여기 목사님, 선교사님, 다 주부, 할 것 없이 선생님, 다 그러니 언제 이게 이런 훈련을 받아봤겠습니까? 그래서 복장을 이게 형식이 중요하다. 좀 어두운 복장을 해야 된다. 상대방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 안 들어봤잖아요. 훈련도 안 해봤고. 그래서 제가 애터미 본사에서 이런 좀 영업 기법을 좀 우리 애터미 회원들, 사업자들에게 맞춤식으로 좀 어떤 모델을 좀 만들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인문학 강의나 이렇게 좀 교수님들 모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교육자적인 입장이고 정말 실무 필드에 나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모델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좋은 특강해 주신 총장님께 박수.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마치는데 또 사운으로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어를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전한다. 믿음에 복이 서며 성이 숨긴다. 아자. 아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